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말이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과연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효용은 뭐냐?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될 뿐만 아니라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사회, 이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해서 일자리 창출, 우리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기여를 하는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용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전성과 투명성, 효용성이 이렇게 맞물려서 함께 증대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안전행정부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자연적 혹은 인적, 인위적 위험 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안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뭐냐? 자연적 혹은 인적, 인위적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충분한 대비 상태를 지속할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의 안전이라는 건 IEEE 표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해서 시스템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사회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예방하거나 안전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활용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이 두 가지 큰 축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보면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안전은 불가분의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활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어떤 목적으로 구현해야 되느냐? Prevention, Protection, Prediction.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3P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미국의 프로피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제품군입니다. 컴퓨터나 전화를 통해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접수가 되면 소방, 경찰,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시민 전체 전반에 그 지역 전반에 걸친 안전, 그 다음에 이제 경찰력들의 파견들이 종합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에 연계가 되어서 신속하게 공공의 안전을 회복시켜주는, 물론 프로텍션이라는 것이 그 안전한 상태를 계속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걸 얼마나 빨리 우리가 그런 상태를 유지시킬 것이냐, 회복시킬 것이냐,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미래의 어떤 상황일 수 있는데요. 드론과 앰뷸런스의 결합입니다.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환자 이송을 위해서 드론이 이제 활용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실제 그 미국 택배 회사들이 물건 배송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이 이제 더 이제 담보가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어떤 미래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자동차 사고 방지를 하는 360도 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방위에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연구되고 있다. 자, 헬스케어와 관련된 어떤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어떤 헬스케어, 뭐 실시간으로 신체의 이상 징후를 탐지해서 이 병원의 의사와 연계되고 뭐 앰뷸런스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 이제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이런 이 헬스케어 관련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가 노인들의 안전을, 생명 안전, 건강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확대되고 사업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행태 예상 시스템을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범죄 행태 정보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 어떤 행태를 보이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면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제품화되어 있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IBM SPSS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Crime Prediction and Prevention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보다는 요 밑에 있는 Combat Crime Before It Even Happens라는 표현이 훨씬 더 와닿죠. 사실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하겠다, 그럴 수 있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화되어 있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어떤 주에서 고속도로 이제 사고 발생과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사고 위험 발생이 훨씬 높다라는 걸 관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필라델피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핫스팟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 뒤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보행자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이제 낮추고 있다. 이렇게 좀 공공의 그 활용 사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민간 분야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아직 뭐 그런 사례, 이제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이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오류 발생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느냐를 좀 보면은요, 2009년에 워싱턴 지하철 관련한 사고입니다. 정지 상태의 열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열차가 추돌해 가지고 9명 사망, 70명 중경상, 차량 6량이 탈선을 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분석해 보니까 자동 운행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차가 서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 이용 시민들도 사고를 겪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14년도에 미국 LA를 비롯한 서남부 지역의 비행기 이착륙 일시 중단. 이건 그 로스앤젤레스 항공통제센터 관제 시스템이 주변을 날아가는 U2 정찰기의 고도와 속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시스템이 중지되는 바람에 이런 이제 불편 상황이 발생을 했죠. 다행히 이 사람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일은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저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경제적인 피해 분명히 있었겠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글릭션, 무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2010년 세계 6대 석유 회사 중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BP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해상 정유선에서 석유 누수 및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해상 정유선에 안전 소프트웨어, 어드밴스드 시멘트 모델링 소프트웨어라는 안전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관련해서 어떤 그 오일 파이프 간의 공간을 메워주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동으로 알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고는 최근에 있었던 사고죠.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서 2명이 사망하고 7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짙은 안개로 인한 시야 확보를 실패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에 달하는 서로 앞질러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안전 불감증,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정부에서 나온 첫 번째 대책은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피해를 낮출 수가 있거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들은 못하는 걸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까지 준비하고 나서 사실은 피해 사례가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면서 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프트웨어 안전을 도저히 얘기하지 않고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겠다. 첫 번째 질문이자 우리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안전 시스템이 과연 구축이 되어 있냐? 그런 어떤 이제 좀 회의적인 질문을 던져낼 수가 있겠죠.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이 일단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적이고 인적이고 물리적 대응 중심의 사고 처리 방식, 이것이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된다 하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끌어내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된다, 안전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안전 소프트웨어 산업을 형성하고 육성하고 진흥하는, 그런데 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뭐 주요 국가에서 무인 자동차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발 밑 바닥 수준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인식으로 무인 자동차가 막 연구를 해서 굉장히 성능 좋은 것, 무인 자동차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 생명을 지켜줄까? 이런 어떤 인식이 조성되지 않으면 산업, 안전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 이게 형성이 될까라는 어떤 이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발생 시에 사고 원인은 분명히 신호 처리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안전공학을, 소프트웨어 안전공학을 하시는 전문가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정보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민간군에서 정보보호 좀 한다는 전문가들이
일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이고 있죠. 원인 분석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뚫렸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 그것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의 문제, 안전공학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시큐어 코딩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공학적인 과정에서 이제 고려가 되고 있지만 그것도 얼마 안 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분야는 예방, 탐지, 대응, 복구의 이 대응 체계가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처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법제 정비 및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 거냐. 안전 소프트웨어 산업을 형성하고 육성하고 그걸 진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산업시장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정부의 강력한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가 없으면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도 굉장히 이게 성장하는 속도 내지는 어떤 그 시장 자체의 형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을 육성을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권위 있는 기관이 평가하고 안전 진단하고 검증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해외 주요 유수의 어떤 검증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 진단을 받고 인증을 받죠, 그죠? 그 과정에서 유출이 되는 국가의 핵심 기술이라든지 지적 재산이라든지 어떤 기술력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전문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해서 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도 담당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이 범정부적인 어떤 안전공학 기술 평가, 인증,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사고 대응체계 수립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산업정책, 법률 제도화, 평가 및 인증, 인력 교육 양성, 표준화 및 대응, 그 다음에 안전사고 대응 및 복구 이런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에서 일관적인 어떤 정책들이 항공, 우주, 원자력, 국방, 자동차, 철도, 선박, 뭐 의료까지 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소프트웨어가 활용이 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좀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부분인 거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한 소프트웨어라는 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일 뿐만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의 밑거름이 될 거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